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저들에 대한 참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낙연 씨 같이 추태를 부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이런 속보가 전해졌죠.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63명이 기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싸그리다 재판을 받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늘 말씀드렸습니까? 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치고 다닐 거라는 겁니다.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특히 6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다는 내용도 핵심인데요. 아무튼 이외로도 추가적으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참교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DC에서는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이 세 군데가 중점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세 군데 갤러리만 꼬리 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DC 본진 그 자체 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그동안 방치해 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녹색 점퍼남이 구속이 된 상황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취재 결과 JTBC 단독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지지단체인 MG결사대 소속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저런 식으로 서부지법에 침입을 해서 소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판사를 끌어내라 이러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니까 저 녹색 점퍼남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야 여기서 또 일베를 방치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로 활동했냐? 전땅크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전땅크가 무슨 내용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전두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두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때 당시에 그 뭐 살기 좋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떠들면서 전땅크 땅크 거리는 거 일베에서 신나게 떠들어댔던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를 한 줌으로 방치한 결과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들이 전부 다 무슨 커뮤니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제로 사이비 종교 쪽도 얽혀 있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듯이 이따가 말씀드릴 그 이명박, 국정원, 군 정보기관 또 이런 쪽도 나오고 결국 파고 가다 보면 일본 극우 세력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저들이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정보 그리고 자금, 인적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남성연대도 참교육의 시간이 왔죠. 일단 그동안 내란 선동한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이건 이거대로 대응을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1,000만원 민사를 걸었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한 1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대한민국의 민사 수위가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것도 현실 그 재판으로 들어가면 또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그러면은 형사에서 제가 이겼다고 말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2년도에 무슨 저의 파렴치한 과거사를 알린다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받겠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운운까지 하면서 저렇게 지 방송에 생방송에 그 녹화 방송에 떡하니 박제를 해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형사 재판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후로 최근에 1,000만원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참에 저들에 대한 참교육, 특히 인생은 실전이다. 이 인실땡을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인데 저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막 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란 폭도당이라 불리는 국힘당의 중진들도 신나가지고 민주당의 무슨 법사위원장까지 운운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지금 내란의 폭동으로 나라가 뒤집혔고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게 붕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을 하고 무슨 저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뜬금없는 말 같지도 않은 그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저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 당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랍시고 김문수 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계엄은 내란이란 등식이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참, 더 기가 막혔던 건 저는 이명박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명박과 저렇게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 진짜 열받는 게 결국 이명박도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사면을 받으니까 마치 무슨 원로인 것처럼, 무슨 국가의 큰 어르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이 현실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명박, MB계를 김문수 씨가 만났다는 건데, 아니 대선 출마 안 한다며요. 그거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물밑에서는 대권 행보를 저렇게 보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했었는데, 그런 같은 요 기준대로 보면 지금 전한길 씨의 저 비판, 이걸 김문수 씨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기 대선 운운하는 국힘의원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후레자식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 전한길 씨가 과연 김문수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저 전한길 씨가 마치 무슨 그 엄청난 그 셀럽인 것처럼 지금 계속 언론에서 띄우고 있는데, 부정선거 근거를 물으니까 제대로 답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띄워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 전한길 씨의 내란 선동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하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던 거 실제로 그래서 추미애 의원님이 최근에 뭐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그리고 그 37 등등 지금 이 저들의 사이버 정찰 TF 구성부터 인지전, 이런 여론전, 뭐 정보전, 이 문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추미애 의원님이 폭로를 하신 이후에 유독 댓글로 좌표 찍기를 지금 당한 상황인데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온라인 공론장에서 얼굴을 숨긴 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윤석열이 23년 3월에 사이버사 등 정보부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때부터 또 빌드업을 쭉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타고 가다 보면 또 이명박 국정원, 이명박 군 사이버 사령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온라인 공론장에 무슨 우리가 홍보 소통을 잘 보완해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중요한 노력이지만 이걸로 저들을 상대할 수 없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외적, 적국을 향해서 써야 할 군사 개념들을 대한민국 국민, 그 대한민국 정당, 그것도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써먹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홍보 소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건 군사 개념을 적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 지금 이제 물리적 충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결국엔 업무방해, 직권남용 요 정도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다가 사이버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뭐 제대로 형도 안 산 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면 복권을 받고 결국 또 똑같은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명박 때 CEO가 다했던 문제 다시 지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단순히 무슨 업무 방해다, 직권 남용이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외적을 향해서 해야 할 그런 심리전 이런 것들을 국민 대상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이버 내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낙연 씨도 이러한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여전히 변하진 않습니다. 이게 실체라는 거죠.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어떻게 한 묶음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이 민주당입니까?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런 사람들은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민낯이 언제 다 드러났습니까? 작년에 이준석 씨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다가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해놓고 왜 이걸 이재명 대표님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다고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과연 진짜로 지속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낙연 씨가 말하는 나라, 뭐 꿈꾸는 세상, 뭐 비전, 뭐 철학, 가치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본인이 속한 당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만으로 언론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은 참 안타까운 현실적 얘기지만 지금 저런 사람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 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특히 빛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님이 강조하신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먹사니즘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잘사니즘을 띄우고 있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고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주 4.5일제 그 다음에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춰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조정해야 된다. 이를 두고 또 나경원 씨는 저런 식으로 또 그냥 헐뜯고 있는데요. 이건 뭐 나경원이 그냥 나경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잠시 후 7시 반에 이재명 대표님이 겸유공에 직접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만큼 어떤 말씀들을 어떤 중요한 철학과 비전과 가치를 전하실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